안녕하세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폭행치상죄라는 죄와 상해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폭행치상죄는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을 가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죄이고요. 상해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이 정도로 다치지는 않을 거야 생각하고 때렸는데 그만 주먹으로 맞은 사람이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폭행치상죄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나는 저 녀석을 주먹으로 때려서 뼈를 부러뜨려 버리겠어 라고 마음먹고 사람을 때렸고 실제로 뼈가 부러졌다면 이는 상해죄가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네, 당연히 상해죄가 더 크고 무거운 죄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 즉 피해는 동일하지만 상해죄에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고의적인 범죄인데 반해 폭행치상죄에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일부 과실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저는 상해죄가 아니고 상해 고의가 없는 폭행치상죄예요 라고 우기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두 가지 의미에서 전혀 의미 없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첫째로는 폭행치상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그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둘째 문제인데요. 형법상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량이 완전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상해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법에는 왜 이런 의미 없는 폭행치상죄를 규율해 둔 것일까요? 네, 그건 바로 폭행치상죄가 아니라 폭행치사, 즉 사람이 죽은 경우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관계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죄와 살인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폭행치사죄는 사망의 고의가 없고 살인죄는 상대를 죽이겠다는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겠죠. 자,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난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하필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때린 사람은 상대방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때린 것이기에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결과 죽음에 이른 것 아닐까요? 네, 이때는 다치게 하라는 의도보다는 상대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폭행의 의도가 더 컸다고 보여지고 상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그 순간 큰 충격으로 바로 사망했다고 본다면 상해치사죄의 적용도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람을 때렸고 그로 인해서 맞은 사람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은 바뀌지 않죠. 즉 이런 경우, 즉 분명히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약간 법에 빈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워주고자 폭행치사죄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고, 폭행치사죄를 두어야만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살인죄, 상해치사죄 이외에 폭행치사죄가 추가로 형법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위에 폭행치사죄 사례에서 만일 폭행의 결과 땅에 머리를 붙인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크게 다치기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폭행치사죄는 아니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이때 성립하는 범죄는 폭행치상죄가 되겠죠. 따라서 폭행치사죄가 있으면 결과의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폭행치상죄라는 죄도 있어야 되기에 그러한 법의 균형을 위해서 폭행치상죄가 형법에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폭행치사죄는 실제로 처벌의 사례가 흔히 있으나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구별이 쉽지 않고 형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와 상해죄 영역에서는 이 두 가지 이외에 폭행치상죄에 대해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법 이론적으로 폭행이라는 행위와 상해라는 행위는 판다곰과 솜사탕의 관계처럼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법 개념입니다. 다만 그 결과 행위나 결과에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인의 법 감정에 있어가지고 폭행과 상해가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뿐이죠. 따라서 법 이론으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해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현실에서는 물리력의 행사 결과 상처가 나거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면 상해죄, 물리력의 행사는 있었으나 그러한 상처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폭행죄,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주로 폭행치상죄의 개념에 바탕을 둔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고요.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